지금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 예, 좀 몇 가지 되죠. 네.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요, 제가 네. 주요한 거는 지금 이제 부동산이 좀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각이 가능한 거는 매각을 하고, 네. 만약에 개발이 가능한 땅에는 개발을 해갖고 원룸을 짓거나 아니면 창고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자금 마련을. 그 의뢰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어저께 다 들여다봤어요. 네. 이게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보나마 또 그 살아계시니까 이제 증여에 대한 것도 있을 예, 테고, 맞아요. 예, 그것도 세무사님 계시니까 네. 필터가 되고. 본인 재산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세계관에 있는 본인 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처우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방향성을 좀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 질문이 음. 둔포리에 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혹시 저거에 대해서 인허가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아마 지금 안 될 거예요. 고업용지가 땅은 좋은데 저게 그거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여기가 아산둔포 센트럴파크에 대한 그 지구 지정에 대한 칼럼, 그러니까 내용이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판인가 그 판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환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네. 여기 블럭이 주거용 테마로 블럭이 된 건지 아니면은 상업용 시설로 된 건지 이게 보니까 아산둔포 센트럴파크 요 지구 지정된 저 고업용지 섹터가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기반 시설들이 확충되는 건데 보니까 지구 지정이 됐다는 거는 요 포지션이 뭐가 들어서고 여기가 뭐가 들어서고 여기 뭐가 들어서는지 각 블록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 주거용 시설 판인지 아니면은 여기가 무슨 학구용지 판인지 아니면 다른 뭐 점포주택용 판인지를 그 그림판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아직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네네. 주거용 시설로 주거용 지능지구로 돼가지고 이쪽이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네. 그러면 주거 뭐 2종이나 3종이라는 얘기인데 아파트면은 그걸로 바뀐다고 해서 몇 대 몇으로 환지로 그 택지를 줄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본인이 지주기 때문에. 네네. 이거 지금 개발행위 제한 걸린 상태에서는 이게 판다고 팔리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환지 수용 방식으로 됐을 때 그 비전을 일단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천상 뭐 아산시청 가셔야죠. 아산시청 뭐 도시계획과나 도시정책과에 가면 그 그림판 있을 테니까. 네. 네. 그 그림판을 보고선 이건 해석을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환지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비율에 대해서도. 그래서 수용 조건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테마로 주어지는 환지 방식인도 알아보시고. 그럼 만약에 주거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환지 방식으로 된다는 뜻은 딱딱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블록을. 이렇게 못생긴 땅 하나만 갖고서는 건물 배치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안 좋잖아요. 네. 여기가 자전거 도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전용이 돼서 여기서 지인으로 뚫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완충록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이 돼요. 네. 진출입로 전용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지인으로 뚫 수 있어요. 자전거 도로도. 그 지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땅 모양 자체가 원초적으로 못생겨가지고 이거 한 패치 갖고는 개발하기가 좀 막말로 좀 이상하잖아요. 네. 배치가 안 나와서. 네. 근데 환지 방식으로 된다는 거는 저걸 네모 이런 식으로 잘라주니까 딱딱 바스판처럼. 네. 그래서 얘가 1000평을 수용하고 뭐 450평을 주고 500평을 주고 이런 식이니까 대신 네모나게 주고 건폐 용적률을 올려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본인이 도시계획과 가서 얘네가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봤을 때 네모나게 어떤 위치로 어떤 평수로 몇 평의 비례로 잘라주는 걸 보고선 그게 주거 2종이냐 3종이냐 어떻게 종상향하는지까지 파악하셔서 얘네 환지를 어떻게 주는지 아셔야지만이 그리고 땅 모양까지 캐치하시고 나서 위치까지 파악하고 나서 아 이거 비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야죠. 아산시청을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뉴스일 뿐이고 확실한 거는 아산시청 가면 다 있으니까. 예. 네. 만약에 인터넷상으로 못 찾으면은 그냥 시청을 들어가세요 그냥. 예. 네. 시청 들어가서 요 담당 부서 가셔가지고 공무원한테 이거 나 당사자니까 뚜껑 열어달라면은 그 그림판 다 보여줄 거예요 다. 그리고 수용 방식이 몇 대 몇이냐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냐 다 파악하세요 네. 다. 예. 아.
그걸 아셔야지 이제 본인이 이제 방향성 파악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예, 요건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그렇게 먼저 찾으세요 먼저. 네. 요거는. 네. 그 다른 건 또 뭐 있어요? 저거는요. 예. 제가 어저께 또 살짝 봤어요. 네네. 저건 거의 맹지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저 알고 땅은. 있어요. 네. 왜냐면 일단 지적상 도로가 없는 땅이고요. 네. 두 번째는 혈항도로는 있거든요. 네. 혈항도로가 되게 좁아요. 3m 될동말동안 그냥 혈항도로 그냥 눅눅게 포장된 꼴이거든요. 맞아요. 예. 저 3m 도로 갖고는 저 땅 개발 힘들어요. 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는 지금 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토목공사 하고 있는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확장한다고 저희 부모님 땅이나 그 주변을 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아직 아 그러면은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얼른 땡겨서 동의해서 같이 넓혀야지. 네. 예. 근데 얘기만 나오고 그 진행은 또 이렇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요 땅을 갖고 계신 거고, 예, 맞아요. 요 맞은편 땅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이 면적도 꽤 넓네요 이거. 그래서 좀 개발보다는 음. 저기는 좀 매각을 해서 좀 현금화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아니 하고 매각을 해도 저게 개발이 되는 땅이냐 안 되는 땅이냐 이게 꼴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하라고 있는 땅인데 현실에서 돈 되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네. 법정 그 건축법상 4m 이상 되는 거 도로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꼭 4m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꼭 뭐 3.5m, 뭐 3.2m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도로로 낼 수 있는 거는 1,200 미만에 대한 소규모 평수에 대해서만 막 집이라도 한 채지라고 내주는 꼴이지 면에서는 네. 그리고 저게 큰 평수에 대해서는 4m 미만 도로에서는 아무리 비도시 지역 면 단위라 하더라도 집 한 채 짓는 거 말고는 1,200 미만 땅 말고는 큰 땅은 저렇게 한 번에 못 내게 돼 있어요. 네. 저 정도 거내려면 최소 도로폭이 6m 이상 내야 돼요. 근데 이거 딱 봐도 한 3m 좀 넘을까 말까잖아요. 네, 이 도로로 해가지고 6m 택도 없기 때문에 이 도로 전체를 땅을 허가 못 내는 건 자명한 건데, 네. 그러니까 3m 대 가지고는 1,200 미만까지 된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내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땅을 또 1,200 미만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허가를 내 나갈 수는 있는데 준공받아야 되거든요. 건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또박또박 가려면은. 네. 저희는 그냥 매각하는 걸로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개발보다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 단지화가 커지면서 네. 얘까지 어떤 도로에 대한 영향이 있으면은 시너지가 있는 거고 도로에 대한 시너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나홀로라는 게임인데 나홀로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저 상태로 파는 걸로 가게 되면은 지금 시국이 그래요. 지금 시국이 부동산에 내놓는다 그래서 확 팔리는 시절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네. 정말 뭐 시세가 만약에 5만 원짜리야. 근데 이 5만 원짜리를 정말 2만 5천 원 이하로 내놓지 않고서는 부동산에서 지금 팔 수가 없어요. 능력자가 없어요, 요즘엔요. 저 토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3월달, 2월달에 이제 부모님이 농지연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농지연금으로. 예. 지금 뭐 농지연금 받는 거는 부모님한테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저렴하게 저기 시대를 얼마 알고 있는 땅이에요? 저희가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평당 50만 원? 저기 네. 몇 평이에요? 2,000평, 2,200평 2,200평? 10억 정도? 그 정도. 10억 정도? 근데 그게 50에 저게 부동산에 판다고 내놔도 저게 팔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땅을 약 한 2007년도 그 정도에 25만 원 정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25만 원.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쪽을 이제 다 그 업자에서 개발하는 거는 한 50만 원이면은 다 산다라고 이제 좀 암묵적으로 좀 통용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밑에 땅은 예, 맞습니다. 여기 위에 그거는 한 블록 이거 공장으로 개발한 거 아니죠? 뭐 위험물 창고 예정 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거는 허가 낸 거는 허가 낸 거고 요 한 필지 정도를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해서 이걸 통해서 길을 뚫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렇게 큰 하려면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좀 자금이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여력이 그러니까 저거 갖고 계신 땅을 디벨롭했을 때의 가치 상승분하고 이거 한 필지 네. 사더라도 지금 원형지로 저렇게 좁은 도로에서 팔 때의 가격하고
실제 먹힐 수 있는 금액 따졌을 때 네. 저거를 길을 뚫어서 냈을 때 가격하고 월등히 차이 난다고 판단하면은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내가 볼 때 이거 단지 분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면 깎아서 분양받아서 길 내도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자금 여력이 있고 얘네가 회사 튼튼하고 사업을 더 진취적으로 여기 넓힐 것 같으면 살 것이고 네. 그러면 딜하기 편한 거고 네. 팔기도 편하고 네. 근데 얘네가 만약에 뭐 분양도 안 되고 미분양이고 자금도 쪼들리고 부도 직전이다 얘네가 되게 부실부실한 비실한 업체다 그러면 당연히 딱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꾸로 그때는 이 한 필지에 대해서 요거 한 500평만 잘라 팔아라. 그 500평을 내가 분양 받을 건데 이게 만약에 10만 원에 분양하면은 나한테 한 7만 원에 다 달라. 네. 싸게 달라. 3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분양가에서 할인해가지고 나 한 필지 달라고. 네. 그래서 한 필지 받아갖고 그냥 여기서 길 내버리면 되지 그냥. 그래서 길까지 확보해 놓고 파는 경우 또 디벨롭했고 파는 경우하고 저렇게 원형지로 파는 경우하고 얼마만큼 가치 판단이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해석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저거 네. 2,000평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이라면은 벌써 뛰어들어가서 저기 동네 저 동네 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해석한 다음에 만날 사람 만나가지고 빨리 판단을 같은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길을 내야지 일단 생명이 부여되니까. 예. 계획관리 지역이잖아. 네. 개발이 되는 땅이 되는 거 아니거든 간에. 그래야지 나중에 팔아먹을 때도 부동산이 됐던 뭐 건설업자가 됐던 저 사는 사람한테도 개발되는 땅을 파는 거하고 안 되는 땅 파는 거 틀리잖아요. 네. 하여튼 이 땅의 포인트는 네. 도로요 도로. 도로를요. 도로가 좀 넓어야 돼 이거는. 그 밑에서 따든 옆에서 네. 따든 일단 길을 확보해야 돼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러면은 가치는 한 얼마 정도나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맹지였을 때와 도로가 있었을 때. 그거는 동네마다 틀려요. 동네 에너지마다 틀린 거예요. 네. 동네 사이클의 에너지가 되게 좋은 동네는 파괴력이 확 올라가는 거고 동네가 비실비실하고 에너지 없으면은 그 가치도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이 동네가 얼마나 공장이나 창고 용지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둔포 농공단지예요. 바로 네. 밑에가 그리고 삼성 SFA 거기 밑에도 있고요. 그쪽 네. 밑에가 동원도 있고. 그래 좀 크긴 큽니다. 여기 그 예. 공장 단지네 여기서.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동네는 도로 확보를 먼저 해놔야죠. 네네. 그 디벨롭이 되는 땅하고 아닌 거는 엄청 나중에 차이 날 것 같은데 저 동네 같은 경우는 저 공장들 네. 밀고 들어온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하다 저기 동네에서 안 팔리니까 나한테 지금 부탁하러 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저 여기 농림 지역인데요. 네. 평수는 한 375평 정도 되고요. 저는 이거를 지금 일반 창고로 건축을 해서 좀 제가 나중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이 좀 커지게 될 경우 저쪽에다 좀 창고를 짓고 좀 운영을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건축이 좀 일단은 가능한지. 이건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잖아요. 네네. 절대농지인데 여기다 뭘 줘요? 창고 안 되는데?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산 조례상 네. 여기 조례 자치법규를 봐야 되는데 아산시에서는 혹시 부모님이 이 동네 살아요? 네. 농민이세요? 네. 조합원이시고? 네. 농업 창고. 농가창고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네. 화성에서는 네. 화성이나 용인에서는 이 진흥구역 경지정리 되어 있는 이 우량용지에서는 농가창고가 더 안 되겠네요. 여기 조례로 막아놨어요. 네네. 근데 저쪽 당진하고 네. 몇 개 동네 밑에 동네는 아마 그러니까 여기 될 거예요. 여기도 아마 될 것 같은데 당진도 되고 몇 군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산 둔포면도 아마 조례를 먼저 알아보세요. 네네. 그래서 경지정이 되어 있는 우량용지가 맞지만 네. 100% 농민에 한해서는 농가 창고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세요. 근데 네. 아마 여기 조례는 아마 완화돼 있을 거고 화성이나 용인 쪽은 빡세서는 안 되거든요. 네. 평택도 평택도 몇 년 전까지 평택도 이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조례를 막아놔가지고 아산 시청에다가 시청에다가 도시계획과 예. 아산 시청에다가 농정가에 물어보셔야 되는 농정가. 거예요. 농정가, 네. 농지 담당, 아. 농정가. 네네.
화성시청에는 농정과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농지 담당을 찾 농지 담당. 네네. 거기도 아마 농정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농정과에 전화하셔갖고 이거 100% 농민이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농민 가능하다고 아산 조례는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농가 창고가 가능한 건데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뭐 농수산물 쪽밖에 안 되니까 네. 도로는 문제 없고요. 네네. 배수로도 문제 없고요. 네. 네, 다 국어부지 다 붙어 있네. 농가용 창고는 그 조례만 가능하면 가능한 거 이 자리는. 네, 도로 배수가 네네. 되기 때문에. 그럼 보통 몇 % 나올까요? 건축 면적은? 면적이요? 네, 20%. 그냥 몇 평을 지고 싶은데요? 저는 60평에서 100평 정도. 이게 몇 평이냐? 아, 375평. 375평. 네. 375평. 60평 하나 짓겠네 그럼요. 60평 정도. 네. 그리고 198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셔야지 60평 이하로 지셔야지 또 농가 창고. 예, 농가 창고도 60평. 그렇지만은 또 그 무엇이냐 건축 그렇게 되면 건축 신고제거든요. 허가제가 아니고 예, 신고제로 지시는 게 더 싸게 먹혀요 건물 질 때. 예, 전에 절차도 간단하고.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웬만하면 60평 이하로 60평 주세요. 이하. 신고제로 그냥. 네. 그리고 이게 또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네. 감면받으니까 100%. 그럼 농지전용 부담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형질병에 세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농민이니까. 그럼 농지전용 부담금 이거 원래 제대로 되게 되면은 평당 9만 원 내야 되는데 공시가 30%니까. 근데 이거 평당 9만 원 농지전용 부담금도 100% 감면이고. 네네. 뭐 창고 짓는 거야 어째 신고제로 지면은 싸게 질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땅하고 건물 대출만 해도 건물 직구도 뒤집어 쓰고 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게 부모님 땅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으로 하고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조합원 그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네. 저거를 이제 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쵸? 매매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증여나. 저거를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인 만들 생각 있잖아요, 본인이. 농업법인을. 아니. 법인이요? 네, 법인. 네. 네네네. 법인 만들 생각 있잖아요. 네네. 법인 만들 생각 있으시면은 어차피 이게 창고로 지목이 바뀌거든 나중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통업법상 네. 그 농민의 의무 사항이 5년이에요, 5년. 5년이 지나면은 일반 법인도 취득 가능해요. 이해 가요? 네네. 네. 5년 동안은 이게 지금 그 농가용 창고로 했기 때문에 네. 5년 밑에서는 농업법인밖에 인수가 안 돼요. 근데 5년 지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화 시켜셔가지고 나중에 네네. 그쪽 법인에서 그냥 매입을 하시는 것도 네네. 괜찮다. 아, 제3의 법인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럼 일반 법인이 5년 후에 매입을 하게 되고 부모님은 그 매입가를 갖고 하는 거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방법론은. 예. 5년 지나면 돼요. 15년이기 때문에. 요건 좀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종상향이라는 거는 전호심을 일단 유리해요 뭐든 간에 나중에. 네. 그때 있잖아요 토지적성 네. 등급이라는 게 등급표 올라간다고. 네. 올라가면 이게 나중에 생산관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전호 그러면은 이 땅만 생산관리로 바뀌나요? 아니면 그 일대가 좀 바뀌나요? 이 땅만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땅만. 땅만요? 네, 이 땅만. 요 필지만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네, 종상향 돼가지고. 네. 네, 줘놓게 되면. 왠 줄 알아? 저 땅은 또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공업용지가 붙어 있잖아요, 옆에요. 아, 지금 그쵸. 네. 이 땅이 일반 그 용도 지역이 아니고요, 공업용지예요, 더 싹 다 이게. 네네 맞아요. 그럼 공업용지에 지금 붙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토지적성 등급이 더 올라가죠, 나중에. 그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훨씬 높은데 그거를 극대화시키려면 건물 져놓으셔야죠. 건물 져놓으시면은 이제 도시관리 바뀔 때마다 저건 등급이 따져. 더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생산관리나 관리적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 종상향 돼서 네네. 그때 되면은 합법이잖아 100%. 그때는 과태료 벌금 그때는 없잖아. 네. 네. 그게 전략이라고 한번 봐요. 이 땅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농경지 경작지에서 네. 1년 수확의 90% 이상이 그 돈이 나와야 돼요. 경작물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는 게. 농가 창고를 짓는 거는 그냥 농민이나 져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 농민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100% 농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1년 자기 수입원의 90%인가 몇 %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게. 네. 대부분의 수익이
농업 시설에서 농업 경작지에서 나와야 돼. 수익원이.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짓는 농작물 농경지의 그 면적에 따라서 창고 크기도 결정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농민은 농민이신데 조합원이냐 그리고 이 동네 원주민 상태에서 농경지가 갖고 있으시냐, 그 농경지에서 정말 작물에서 수익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수입원이 농경지에서 나오는 거냐, 또 농민의 신분인데 다른 사업을 더 크게 하는 게 있어서 여기 수입이 훨씬 크다, 그럼 또 불합격이야. 소득 금액이 없지 않으신가요? 근데 아버지가 좀 경비를 하시면서 소득이 네.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연에 얼마 정도 혹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한 2천만 원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어머니가 농민으로 등재돼 있으시면은 어머님 명의로 내가 이런 농업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내가 말하는 건 네. 농가 창고로 가려면은 내가 농사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짓고 있어서 수익원이 있던가 경작지에서 앞으로 할 예정이던가 그 계획서가 들어가요. 그거는 뭐 계획서 만들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농지를 확보를 해놔야 돼. 그래서요. 네네. 네. 그래서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것이고, 그 확보한 농경지의 크기에 따라서 농가 창고에 대해서 면적을 조금 그 공무원 재량이 좀 판단되는 게 있어요. 이건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아버님을 하든 어머님을 하든 농경지의 경작 목적은 있어야 된다. 농가 창고를 지려면은.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원이 농민이어야 된다. 경작지에서. 네. 그런 것들이 그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농가 창고 질 때 그 결격 사유가. 네. 네. 자격이. 네. 네. 그거는 그 동네 토목사무실 가서 내가 농가 창고가 낼 건데 이 동네 조례가 뭐고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는 상식은 이건데 그러면 경작지 확보를 어떻게 하면 얼마나 하고 경작 농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작성이 되고 그럼 면적을 한 60평을 짓고 싶은데 이 정도의 면적이면 가능하겠냐, 경작 요 정도 계획서면은 60평 짓는데 문제가 없냐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지자체에서 농지정비를 감면시켜주고 혜택을 낮추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